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초복소수 대수를 이용한 컬러 이미지 처리에 관한 기술 강연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머리가 좀 지끈거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좀 딱딱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색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그리고 컴퓨터는 도대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아주 놀랍고 또 직관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색채 과학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 인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쿼터니언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학 도구를 사용해서 컬러 이미지를 통째로 아주 우아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쿼터니언이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뉴턴이 프리즘으로 빛을 무지개색으로 나눴다고 배우니까 색은 그냥 빛의 원래부터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방연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색을 갖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이 딱 하나의 파장을 갖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색이라는 게 빛 자체의 고유 속성이라기보다는요.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눈과 뇌의 합작품이란 뜻이거든요. 합작품이다. 네, 예를 들어 금이 왜 노란 빛을 띨까요? 금 표면의 원자 구조가 청색 계열의 짧은 파장의 빛은 꿀꺽 흡수해버리고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 계열의 빛은 우리 눈 쪽으로 튕겨내는 거예요. 아, 뱉어내는 색깔만 우리가 보는 거군요. 성인 거죠. 아, 그러니까 사과가 빨간 건 사과 자체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색 빛은 다 먹어버리고 빨간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메타머리즘, 우리말로는 조건 등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빛의 조합인데도 우리 눈에는 똑같은 색으로 보일 수 있다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원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컬러 TV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세상 모든 물체의 색을 다 만들어낼까요? 실제 나뭇잎이 반사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복잡하고 들쭉날쭉한 모양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그 복잡한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재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뇌를 속여서 저거 나뭇잎이랑 같은 녹색이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전혀 다른 빛의 조합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튜디오의 노란색 벽이랑 제 스마트폰 화면에 띄운 노란색 이미지가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빛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도 제 뇌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똑같이 노랑이라고 인식하고. 와, 이거 생각할수록 소름 돋네요. 그렇죠. 우리의 지각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상을 요약해서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색이 이렇게 주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강연에서는 영화 아바타를 예로 들어서 만약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하죠. 인간의 정신으로 원격 조종하는 외계 종족 나비의 몸. 우리랑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니까 당연히 세상을 다르게 둘 거라는 그 이야기였죠. 네, 인간의 눈 망막에는 빨강, 초록, 파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어요. 이 삼색시 능력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다채로운 색으로 경험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아바타처럼 눈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가 보는 빨강을 그들도 똑같이 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들에겐 빨강과 초록의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보는 자외선을 볼 수도 있겠죠. 곤충들처럼요. 결국 색은 질량이나 온도처럼 우주 어디서나 똑같은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생물학에 기반한 지각적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뇌가 색을 처리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하다고 하더군요.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묶어서 인식하기 때문에 네네. 붉은 빛을 띠는 초록색이나 푸른 빛을 띠는 노란색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강연에서는 이걸 뜨겁고 차가운 커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비유하죠. 그 비유가 딱 와닿네요. 우리 뇌의 시각 시스템 안에서 이 색상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어떤 색이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을 동시에 가질 수는 있지만 보라색처럼요. 붉은 기운과 초록 기운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는 시소 같은 관계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눈과 뇌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주관적으로 색을 본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걸 기계한테 가르치려면 시작부터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단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픽셀이요? 각 픽셀은 RGB, 즉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빛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마치 X, Y, Z 좌표처럼 생각해서 모든 색을 3차원 공간에 있는 하나의 점 또는 원점에서 그 점을 향하는 벡터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RGB 값을 X, Y, Z 좌표처럼 생각해서 3차원 색 공간을 만든 거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미지를 분석할 때 R 채널 따로, G 채널 따로, B 채널 따로 이렇게 3번씩 계산해야 하니까 번거롭고 색들 사이의 관계도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정말 영리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2차원 평면의 점을 다룰 때 복소수라는 편리한 도구를 쓰는 것처럼 네, 복소수. 3차원 색 공간의 이 벡터들을 통째로 다룰 수 있는 마법 같은 숫자가 없을까 고민한 거죠. 그 답이 바로 쿼터니언, 우리말로는 사원수. 입니다. 사원수. 네, 실수 하나에 서로 다른 가상의 단위 3개, IJK를 붙여서 RGB라는 3차원 정보를 하나의 숫자 덩어리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와, 3개의 정보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군요. 그렇죠. 1843년에 수학자 해밀턴이 쿼터니언을 발견했을 때 일화가 재밌어요. 몇 년을 이 문제로 끙끙 앓다가 아내와 함께 더블린의 한 다리를 건너던 중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라서 네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머니 칼로 다리 돌에다 쿼터니언을 기분 공식을 새겨 넣었다고 하죠.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었군요. 네, 그만큼 획기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색상 정보를 하나의 쿼터니언으로 묶으면 컬러 이미지를 마치 흑백 이미지 다루듯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군요. 여기서 풀이의 변환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풀이의 변환이라면 어떤 복잡한 파동이든 단순한 사인파들의 합으로 분해하는 그 방법 맞죠? 마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고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를 각각 분리해내는 것처럼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예요. 쿼터니언 풀이의 변화는 바로 그 작업을 컬러 이미지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다양한 색상 사인파들의 조합으로 보는 거죠. 색상 사인파요? 네, 예를 들면 이미지 전체를 가로지르는 초록색과 자홍색 사이를 부드럽게 진동하는 거대한 줄무늬, 또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를 더 촘촘하게 진동하는 줄무늬. 이런 단순한 색상 패턴들을 수없이 많이 더해서 원래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 강연에서 보여준 시각 자료가 바로 그걸 표현한 거죠. 아, 그 영상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흐릿하고 거대한 색덩어리 몇 개만 보이다가 점점 더 세밀하고 잦은 색에 진동들이 더해지면서 원래의 선명한 이미지로 수렴하는 과정이었죠. 네,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은 이미지 전체의 평균적인 색상을, 주파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미지의 경계선이나 질감 같은 세밀한 디테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와... 그런데 이 분석의 진짜 놀라운 결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오, 더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각각의 색상 사인파, 즉 풀이의 변환의 각 주파수 성분이 3차원 RGB 공간에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추적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 거죠. 어떤 패턴이었나요? 모든 단일 주파수 성분은 예외 없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완벽한 타원형 경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타원이요? 3차원 공간에서요? 네, 완벽한 타원이요. 잠시만요. 지금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색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갑자기 3차원이든 27차원이든 모든 진동에 대한 우주적인 법칙으로 이어진다고요? 네, 바로 그게 이 강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미지 분석에서 나온 결론이죠? 처음에는 컬러 이미지 분석에서 발견된 현상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어 보니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였던 거예요. 어떤 신호가 단일한 주파수로 진동한다면 그 신호가 존재하는 공간이 3차원이든 27차원이든 39차원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 진동의 궤적은 언제나 2차원 평면 위에 그려지는 타원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잘 와닿지 않는데요. 3차원 공간에서 벡터들이 제멋대로 진동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깔끔한 2차원 타원이 되죠? 뭔가 트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3차원 공간이니까 훨씬 복잡한 꽈배기 모양이나 입체적인 나선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강연자가 이걸 아주 명쾌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상상해보세요. 3차원 공간에 무작위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가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이 벡터들이 각자 자기 방향대로, 하지만 모두 똑같은 주파수, 예를 들어 1초에 한 번씩 왕복 운동을 한다고 해보죠. 네, 똑같은 주파수로요? 이제 이 모든 벡터들을 하나로 합친 최종 결과 벡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 벡터의 끝정이 그리는 궤적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각각이 무작위니까 합친 결과도 뭔가 복잡하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그 결과 벡터의 끝은 언제나 어떤 평면 위에서 완벽한 타원을 그립니다. 항상요. 와, 항상이요. 네, 각각의 벡터는 그저 직선을 따라 단순하게 왕복 운동을 할 뿐인데 그 합은 아름다운 2차원 타원 궤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필연입니다. 매우 놀라우면서도 심오한 우주의 보편적인 규칙인 셈이죠. 와,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보는 색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경험에 가깝고 컴퓨터는 이 3차원 색상 정보를 쿼터니언이라는 4차원 수학 도구로 하나로 묶어서 이미지를 수많은 색의 진동들에 합쳐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의 가장 깊은 통찰은 단일 주파수로 진동하는 우주의 모든 것은 그게 아무리 높은 차원에 존재하더라도 결국 그 본질은 2차원 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타원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복잡함 뒤에는 이런 단순한 규칙이 숨어 있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세상의 많은 현상들, 예를 들어 경제의 흐름이나 사회 변화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단순한 기본 운동들이 셀 수 없이 여러 겹으로 합쳐진 결과는 아닐까요?